저는 원래 기업 일으로서 활동하는 사람인데요. 이런 모임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제가 기업 활동을 하면서 느낀 우리 전력 문제에 관한 아이디어를 여러분과 공유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초대받게 된 것은 제가 작년 말에 혁신하라 한국경제라는 책을 썼고, 그 책에서 이제 전기 문제를 다룬 것을 보시고 불러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것은 시장 원리를 이용한 전력 문제 해결 방안 3가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북한의 핵무기보다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 저는 블랙아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또 하나가 예를 들면 부산 기장에 있는 핵발전소 사고죠. 근데 이 2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 짝퉁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품질 증서가 위조되고, 그 다음에 사고가 은폐되고, 갑작스럽게 지금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국가적인 사태인데, 이 문제의 과연 원인이 무엇이고 해결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뚜렷한 답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후진국적인 상황, 후진국에서도 잘 일어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관료분들, 정치인분들,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지난주죠.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 나성진 의원께서 발표하셨는데, 전기요금을 좀 바꿔보자. 근데 언론에서 이거 혹시 또 부자 전기 감세하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연료비 연동제 하니까 이것도 전기가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언론에서 이제 반발을 하면서 쑥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소득세 10,000원 몇천 원 올린 것을 이제 굉장히 반발하고 들어간 것과 비슷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가계의 그 전기요금 체제는 이렇게 6단계로 되어 있고, 근데 이거를 3단계로 한번 줄여보자, 뭐 그런 안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3단계로 하다 보니까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더 싸게 쓰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문에 보니까 언론에 이런 것들이 지금 풀리고 있더라고요. 그 조세재정연구원에서 홍성훈 부원장께서 조세 중립적인 어떤 에너지 세제 개편 방안을 지금 추진하겠다. 근데 연탄과 우라늄에 관세를 증세하고 그 대신 석유값을 좀 내리겠다. 뭐 이런 안이 지금 언론에 흘려갖고 반응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피크타임 요금을 3배차에서 9배차로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제6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의 근간을 흔들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대한 문제인데요. 아시다시피 제6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보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10몇 년 사이에 18개의 발전소를 세워야 되고, 그중에서 민간이 12개를 짓는 그런 계획입니다. 근데 그런 계획이 전면적으로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가 경제 정책에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자면, 우리나라의 전기 소비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은 굉장히 높은 나라였고요. 일본도 꾸준히 올라가고 그랬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2000년경에 독일을 추월하고 2006년경에 일본을 추월하고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계획을 보면 다른 나라들은 다 10 내지 20% 줄이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계속 올라가서 미국을 추월하는 것이 현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5차 계획인데요. 6차 계획은 더 높이는 걸로 되어 있어요. 가격은 계속 낮게 유지하고 전기는 계속 많이 생산하겠다.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근데 그거와는 좀 다르게 몇 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2020년에 온실가스를 BAU 대비 30% 절감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럼 국제적인 이런 약속과 이런 전력을 계속 늘리겠다는 그 국가 정책과 너무나 배치돼서 과연 왜 이런 일이 일어날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전기 가격을 보면은 한국이 지금 굉장히 낮은 편이죠. 미국이나 일본, 독일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은 상당히 산업량은 낮은 편이지만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런 전기 가격과 석유 가격을 보면 재밌는 게, 휘발유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미국만 싸고 다른 나라와 비슷하죠. 근데 이제 연료용으로 쓰는 중유 같은 경우는 한국은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전기 가격에 비해서 오히려 비싼 경우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된 이유는 2000년 이후에 전기 가격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20% 인상됐으니까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거의 오르지 않았고요. 이게 이제 톤당 계산한 겁니다.
근데 경유 가격은 626원에서 1786원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는 과정에서 전기는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2100만 톤에서 39로 약 거의 86%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연료용 소비 소비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인데요. 이게 근데 가격 차이가 전기값과 소비료 차이가 거의 세금의 차이입니다. 국가 정책의 차이로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래갖고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전기가 싸고 소비가 지나치게 비싸서 전기가 낭비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설립한 거 아니냐라는 오해도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그 정책 중에 하나는 전기의 세금을 50% 부과하자라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 책에도 소개한 건데 게임 이론을 한번 동원해 봤습니다. 이제 사무실에서 집을 가는데 이건 큰 고속도로라서 5대가 가건 10대가 가건 10분이 소요됩니다. 여기는 좁은 길이라서 한 대가 가면 1분, 5대가 가면 5분, 10대가 가면 10분 소요되는 이제 그런 길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A로 5분 5대, B로 5대 가서 총 75분이 들리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각 개인이 의사결정을 하면 이쪽으로 다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대 가면은 1분, 10대 가면 10분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 10분 가는 것보다는 항상 여기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총 비용이 100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합리적인 상태와의 차이를 갖다 프라이스 오브 아나키라고 무질서의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약 33% 부담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개인이 각각 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했을 때 이런 사회적인 비용과 무질서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마지널 코스트 텍스라는 것을 도입합니다. 이쪽으로 이동할 때 5분의 비용을 내면 전체적으로 100분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세금을 사회적으로 환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그 마지널 코스트 텍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이런 마지널 코스트 텍스가 어떤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치유해서 사회의 경제적인 그 효능을 증가시키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생기는 세금, 이거를 한계비용 세금이라고 하는데 참 좋은 세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세금은 다 나쁘다, 덜 나쁜 세금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세금은 참 좋은 세금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석유에서, 전기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전기값은 굉장히 싸고 석유류 값이 지나치게 비싸기 때문에 지금 전기로 몰리는 현상 때문에 지금 블랙아웃이라든가 그 지나치게 많은 발전소가 세워지는 그런 현상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기다 세금을 부과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약 48조 원의 지금 전기를 쓰고 있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6차 수급 계획에 따르면 약 79조 원, 611테라와트 쓰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면 한 20% 정도 혹은 30% 정도 소비가 감소할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가 감소하고 그 대신 여기에 약 50% 세금을 붙이면 약 34조 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거죠. 34조 원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그래서 그 효과를 보면 약 34조 원이 확보가 가능하고 전기 낭비가 감소되고 약 11조 원이 되고 11조 원이면 우리나라 전기 생산하는데 화력발전소는 약 80% 정도가 원료값입니다. 대부분 다 수입하죠. 외화가 전략되고 GDP가 1% 증가하고 일자리가 10만 개 정도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발전소를 덜 지어도 됩니다. 12기가 정도면 약 15개의 발전기를 덜 지어도 된다는 얘기인데요. 6차 수급 계획의 18개 중에서 상당 부분을 덜 지어도 되고 특히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지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전 비준을 31%에서 지금 44%로 잡았는데 이걸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책은 30개 기업의 피크타임 전기 가격을 시장 가격에 연동시키자. 시스템 마지널 프라이스라고 하는 것은 전력거래소에서 결정되는 시장 가격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잘 아시겠죠. 근데 지금 이중 가격의 모순을 제가 그려봤는데요. 하이닉스가 SK 하이닉스가 1년에 약 4테라와트를 씁니다. 그게 약 4천억 원에 해당되는데요. 근데 SK ENS는 또 4천 테라와트를 만약에 팔게 되면 약 150원에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SK 그룹인데 똑같은 전기를 6천억 원에 팔고 4천억 원에 사가요. 그래갖고 2천억 원이 그냥 이익이 생깁니다. 같은 그룹 회사인데. 근데 누가 손해보냐? 한국전력이 손해봅니다.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죠. 물론 이제 시장
메커니즘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한국전력이 손해보고 결국은 공기업적인 성격 때문에 국민이 손해보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산업용 판매 가격은 조금밖에 안 올라가는데 이 시장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시장 가격과 그 판매 가격이 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우리나라 와서 한국의 전력시장은 전기요금이 시장과 분리된 채 책정되면서 가격이 수요를 조절하는 기능을 잃었다. 시장 경제에서 너무 괴리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가격 구조에서는 피크 시간에도 굳이 수요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시장 가격과 판매 가격과 어떻게 괴리가 되는지를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이게 금년도 8월 12일, 13일, 14일 날 S&P 가격입니다. 이걸 가지고 물건을 전기를 사고 파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 날은 낮다가 한 130원 됐다가 월요일 날 9시부터 올라가서 좀 올라갔다가 밤에는 내려갔다가 이제 이런 패턴을 보였고 이 13일, 14일 날 우리나라가 블랙아웃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한국전력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양이 특이하죠. 11시부터 12시까지 비싸다가 12시부터 1시까지 쌌다가 5시까지 비쌌다가 중간에다가 밤에는 쌉니다. 근데 보면은 이렇게 시장에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판매 가격이 변하지 않으니까 굳이 절약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또 재밌는 거는 이상하게 12시에서 1시까지 수요가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가격이 이렇게 고정돼서 정해졌다는 거죠. 시장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하고자 하는 거는 빨간색으로 지금 현재는 이 회색빛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블랙아웃이 걱정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 시점에는 S&P 가격에다가 연동돼서 가격을 좀 올려서 팔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블랙아웃을 걱정을 굉장히 빠르게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대에 전기를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되죠. 근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뭐 5천만 국민이 다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한 30개 기업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전기 사용 기업들을 좀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현대제철이 제일 많이 씁니다. 10테라, 포스코,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보면은 14개 기업이 62테라와트를 소비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 소비량의 약 14%고 5천만 국민이 가정에서 쓰는 양과 똑같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죠. 예를 들면은 현대제철이 쓰는 물량은 거의 서울 인구의 반 이상이 쓰는 것을 혼자 쓰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싸게 쓰고 있는 게 문제죠. 그 다음에 시장 가격으로 쓰는 게 아니라 고정 가격으로 쓴다는 거고요. 그래서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같은 기업이 쓰는 거는 원자력 발전소 한 개가 생산하는 만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광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거기서 충청도까지 철탑을 세우는 것도 거의 혼자 현대제철이 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대단한 건데요. 여기서 이제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이 한주라는 기업과 시텍이라는 기업입니다. 나머지는 다 대규모 재벌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이 왜 이렇게 많이 쓸까? 보면은 한주라는 기업을 이제 찾아봤더니 3테라와트를 써요. 이거는 거의 대구 시민 전체가 쓰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 하는 기업이냐?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시텍이라는 회사도 보니까 물을 끓여갖고 전기를 납품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어쨌든 이런 기업이 너무나 싼 전기 가격 때문에 지금 생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거는 각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피크타임에 가격을 올리면 약 30%의 전력 비용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고 그래서 그 30% 늘어났을 때 뭐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이런 회사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한주, 시텍, 동국제강, 동부제철 이런 회사들은 이제 영향을 좀 받습니다. 전력이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교를 해봤더니 한주 같은 기업은 영업이익의 30% 부담하면 몇 배가 돼서 망하게 됩니다. 이런 회사는. 시텍도 망하게 되고요. 동부메탈이나 영품 같은 데도 영향을 받지만 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의 특징이 전기는 굉장히 많이 쓰는데 고용은 아주 작습니다. 한주는 200명, 시텍은 30명, 동부메탈 450명, 영품 5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회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나라 경제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효과가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절약해서 잔전의 적자를 해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ERS 제도를 제가 설명드리겠는데요. 이거는 미국에서 도입해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제도입니다. 에너지 에피션트 리소스 스탠다드라고 해서 에너지 절약은 곧 자원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데요. 그래서 조명이나 모터나 단열 같은 걸 이용해서 전기를 절약하는 시설 투자에 보조금을 주는 건데 신재생에너지보다 훨씬 경제성이 높은 정책입니다. 이거는 2003년도에 미국 동부에 대정전이 있었습니다. 블랙아웃 이후에 2005년도에 에너지법이 생겼고 2005년도에 에너지 독립 안보법, 그러니까 에너지 문제를 안전보장과 같이 취급하는 그런 차원에서 나온 법인데요. 그래갖고 2020년까지 모든 전기와 가스 공급자들에게 무조건 전력 소비의 20%, 가스 소비의 15%를 절감을 의무화시킨 제도입니다. 근데 그 이론적 원리를 보면 일반적으로 어떤 시설 투자를 했을 때 예를 들면 4년에서 페이백이 되면 회수가 가능하면 18%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조사를 해봤더니 4년에 페이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체율이 한 10%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한 36%로 2년에 페이백이 되면 36%, 약 3분의 1 정도가 빠르게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쓰냐면 이 4년에 페이백이 되는 것을 정부 보조금으로, 아니 혹은 정부 보조금이 아니라 전력 보조금으로 2년으로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18%에서 수익률이 30%로 올라가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교체가 된다는 이제 그런 개념의 원리인데요. 이렇게 되면 그 경제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경제 성장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합리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지하 주차장의 스마트 센서 같은 경우에 80% 전기를 절감합니다. 그리고 1,000가구 정도에 1억 원을 투자하면 1년에 거의 5천만 원씩 그 절감이 되기 때문에 한 가구당 3만 원 내지 10만 원씩 매달 이익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동대표 회의라는 복잡한 시스템 때문에 교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부가 약 30%, 1억 원 중에서 3천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선착순으로. 이렇게 되면 일종의 너치 전략이다. 그러면 투자 회수 기간이 1.5년으로 줄여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국적으로 교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부 예산을 약 3천억 원을 지원하면 민간이 매년 5천억 원의 이익 보고 10년이면 5조 원의 이익을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스마트 조명 시장이 약 1조 원이 생겨서 국제 경쟁력이 생겨서 수출도 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세금이 증가해서 3천억 원 정도는 충분히 회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기 낭비 감소로 외화를 전략해서 일자리 증가하고 GDP가 증가할 거라고 추측을 해봤습니다. 참 좋은 예상 집행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참 좋은 예상, 그 세금처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피크 시간과 가격 차이를 굉장히 많이 늘리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ESS, 그 에너지 저장 장치를 활성화시키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경쟁력이 굉장히 없습니다. 지금 킬로와트당 약 200만 원 되는데, 이게 가격 차이가 100원 되면, 그러니까 낮은 가격과 높은 가격 100원 되면 약 55년 페이백이 됩니다. 거의 경쟁력이 없죠. 그래서 가격을 100만 원 이하로 떨어뜨리고 한 300원 차이로 하면은 한 9년 정도 페이백이 되기 때문에 그때야 비로소 경쟁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으로 떨어뜨리기 굉장히 어렵죠. 한 150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이게 ESS 산업이 크게 발달하면.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약 50만 원 정도의 정부 지원금이나 있으면 이게 실현 가능할 거라고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발전소 몇 개 덜 지어도 되는 거죠. ESS 때문에. 그래서 ERS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 클린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억 달러를 투자했을 때 일자리가 발생하는 게 화력발전소는 870개, 태양광 발전소는 1900개, 풍력발전소는 3300개고 에너지 절약시설은 7000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경제성도 있지만 이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ERS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저는 강조하는 거고요. 보니까 이 5차 계획에는 ERS 제도가 있었는데 이 6차 제도에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따가 정부 관계자분들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발전소를 너무 많이 시키기로 계획하다 보니까 ERS가 있으면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법으로 통과시킨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만 해도 2010년도 보면 약 6조 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효과가 거의 2배, 12조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에 투입한 돈의 약 2배 정도 수익이 나면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꼭 ERS 제도를 도입해서 소비를 억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책은 모두 시장 원리가 잘 작동되도록 가격이 여러 가지 되어 있는 걸 일물일가의 법칙으로 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되는 정책이라고 제안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